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름 난방 시공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업하다가 도중에 찍은 거라서 약간 현장이 엉망인데, 거진 작업이 사실 끝난 부분이에요. 이건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보이시겠지만 밑에 필름 난방 전용 단열재라고, 사실 필름 구입하시는 사이트에 가면 대부분 다 같이 파는 자재라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금방 자재는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까만색 줄 그어진 게 필름 난방체에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50cm, 그리고 80cm, 그리고 1m, 이렇게 세 가지 규격으로 나옵니다. 원하시는 공간에 크기를 재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락방에 이렇게 열선 난방을 하는데, 원하시는 공간의 크기를 가로 세로 그리셔서 깔 수 있는 양을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찌 크기가 딱 맞아서 1m 짜리를 보이다시피 하나 둘 세 줄로 깔았는데, 대부분 구입하면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구입한 곳은 자재가 다 별도로 왔어요. 반대로 어떤 곳에는 원하는 치수를 그려서 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재단을 해서 주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구매를 안 했으니까 제가 구매한 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면적에 맞는 필름 난방 단열재가 폭이 1m로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공간을 규격을 정하신 다음에 딱 맞게 돌돌돌 펴서 땅바닥에 까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까는 땅바닥이 면이 깔끔해야 됩니다. 울퉁불퉁하면 당연히 바닥이 별로겠죠. 그래서 그런 작업이 먼저 수반되어야 된다는 걸 아시고, 필름 전용 단열재를 그냥 바닥에 깔았어요. 붙이는 거 아닙니다. 보이다시피 들리죠? 바닥에 깔고, OPP 테이프라고 하는데 보통 박스 테이프를 얘기하더라고요. 선에 맞춰서 이음새 부분을 깔끔하게 붙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이시는 공간을 다 이렇게 단열재를 까신 다음에, 필름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필름만 따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주문한 길이만큼 한 롤로 왔어요. 그래서 펴가지고 재단을 하셔서 붙이셔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재단선이 보이시죠? 이 부분을 길이에 맞추셔서, 여기 지금 재단선과 재단선의 간격은 25cm입니다. 이거는 전체 다 규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공간 감안하셔서 주문을 하시고, 필요한 만큼 재단선을 자르시면 돼요. 가위로 자르시는 게 편할 겁니다. 이게 약간 보시다시피 코팅지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빳빳한 코팅지 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그냥 문구용 가위로 자르시면 일자로 쭉 자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길이에 맞춰서 저처럼 공간에 펼쳐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 이렇게 다 펼치고 나시면 여기 반짝반짝거리는 요게 전기선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부틸 테이프라고 고무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셔야 돼요. 왜냐면 누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자른 부분에는 항상 마감을 해 주셔야 돼요. 전기선이 연결 안 되는 부분도 혹시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부틸 테이프를 붙이시면 됩니다. 양면으로. 압착해서 쓰는 단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구입을 하셔야겠지만, 선도, 전기선도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여러 가닥, 얇은 여러 가닥으로 이루어진 연선을 쓰셔야 돼요. 왜냐면 이 선이 바닥에 깔리기 때문에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끄트머리에 살짝 나오는 단선, 굵은 한 선으로 있는 건 바닥바닥해서 쓰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연선을 많이 씁니다. 2.5스퀘어짜리. 사실 교류전기라는 건 다 아시죠? 220V가. 그렇기 때문에
방향만 안 바뀌시면 돼요. 극성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왼쪽 여기서 왼쪽과 이 중간 필름의 오른쪽 그리고 이쪽 편의 왼쪽 그 다음에 이으시고 반대편에 남는 거를 여기 저기 이렇게 모으셔도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시공 위치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헷갈리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파란 선은 다 각각 필름의 왼쪽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이시는 빨간 선은 오른쪽으로 위치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 헷갈리지 않고 연결이 되겠죠. 중요한 건 이 한 필름의 양쪽 끝이 붙으면 안 돼요. 그것만 유의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을 연결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회선을 지금 묶어서 같이 연결을 할 거예요. 혹시나 설치할 때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단자 압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피복을 벗길 거예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피복을 벗길 건데 지금은 좀 짧네요. 조금 더 벗기겠습니다. 피복을 벗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문적인 스티로퍼라고 피복을 전문적으로 벗겨주는 그런 공구도 있고요. 대부분은 이런 니퍼나 아니면 펜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지금 제가 펜치가 없어요. 이런 가위로 벗기셔도 무방해요. 가위로도 튼튼하게 됐죠. 튼튼하게 됐으면 한번 단자 안에 넣어봅니다. 쪼르르륵 들어가죠. 짠! 들어가는 위치까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과감하게 싹둑 자릅니다. 자, 이렇게 잘랐죠? 꽉 감아주시고 여기 단자, 면상 압착 단자라고 합니다. 요걸 넣어주시고 전용 압착기가 있으시면 제일 좋고요. 없으시면 펜치나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미니 바이스밖에 없어서 이 바이스 플라이어로 잡아서 꽉 압착을 시킬 겁니다. 압착은 개인의 힘에 따라 달린 거라서 뭐라 할 말은 없고 최대한 세게 안 빠질 정도로 압착을 시켜줘요. 이자 그래야 차후에 단자 연결하고 빠진지 안 빠진지 이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보통 이런 단자들은 양쪽으로 구부러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씩 잡아서 눌러주면 좀 더 강하게 압착이 됩니다. 이야! 그 다음에 반대편도 잡고 한 번 더 이야! 자, 이제 짱짱하게 결합이 됐습니다. 보셨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자, 여기 필름 보이시죠? 좀 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여기가 보통 윗면으로 쓰고요. 뒤지면 굵어지죠? 여기가 저 같은 경우에는 뒷면으로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필 때도 이렇게 펴져 있고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글자가 뒤집어져 있고 여기서는 글자가 똑바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보이는 곳이 저는 윗면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물론 열은 이면이든 이면이든 똑같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연결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 홈이 있어요. 홈이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집어넣어서 찝어야 돼요. 근데 이 안에 두 겹이, 얇은 두 겹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보이시나요? 틈이 있습니다. 이 틈을 벌려보면 안에 있는 동박이 한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그냥 맹필름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보이는 이 글자가 똑바로 보이는 쪽에서
뒷면에 있는 필름에 동박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동박을 찝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쭉쭉 들어가죠.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어주시면 보이시나요? 뒷면에서는 안으로 들어가 있죠. 여긴 투명이니까 들어가도 보여요. 근데 여기는 동박이 붙어있는 면이라서 안 보이죠.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걸 눌러서 꽉 집어줘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검색하시면 아시겠지만 면상 압착 단자라는 걸 팔아요. 뭐 약간 팬츠도 아닌 것이 납작하게 생겨갖고 꽉 누르게 하는 공구인데, 그게 시중가로 평균 한 4만원 정도 선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필름을 작업하고 나면 더 이상 이 필름을 작업할 일이 없어요. 너무 사기가 아까우니까 이런 뭐 바이스 플라이어 또는 팬츠, 사실 이 다이는 면적이, 여기 다이는 부분이 이렇게 굴곡진 거 말고 평평할수록 좋을 거예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꽉 눌러줘야 돼서. 근데 저는 그걸 살 돈이 너무 아까워서 이걸로 잡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동박을 뚫고 꽉 잡아주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대신에 그 단자를 쓰면 일이 훨씬 쉬워진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은 보시는 분이 뭐 사셔서 쓰시던가 아니면 저처럼 아까우시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최대한 있는 힘껏 꽉꽉 눌러줍니다. 최대한. 이게 빠지면 안 되니까. 약간 힘이 좀 좋으신 분들이 많이 힘을 쓰셔야 될 거예요. 자, 안 움직입니다. 튼튼하게 고정이 되었어요. 이러면 전선 접착 완료예요. 근데 이렇게 놔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누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부틸 테이프라고 했어요. 이게 바깥면이고 안쪽 면, 양면 테이프 같이 느낌인데 이 흰색 종이는 안 떨어집니다. 보시는 여기 이영지만 떼어내요. 그럼 까만색 고무 같은 재질의 스티커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전기 지금 보이시는 금속 부분, 요런 금속 부분들이 보이면 안 돼요. 보이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부분이 안 보이게 딱 붙여요. 뒷면부터. 왜냐면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데 반대로 붙이면 달라붙을 거 아니야. 자, 다시 또 뜯어요. 그리고 거기에 똑같이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붙여줍니다. 자, 이러면 전기 테이프 같이, 사실 전기 테이프도 약간 고무 테이프잖아요. 절연 테이프죠. 이 부틸 테이프도 절연 테이프이기 때문에 확실히 두껍습니다. 그렇게 밀봉을 시켜줍니다. 자, 이러면 배선 연결 끝. 쉽죠? 자, 나머지 한쪽도 같은 방법으로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냐? 보시다시피 콘센트에서 외부 전원을 연결하는 것과 컨트롤러에 선 연결한 방법이 남았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컨트롤러가 매립식이에요.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구입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거치식으로 상가나 음식점 같은데 좌식으로 된 곳에는 많이 이제 거치식으로 사용하시는데,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보수하기가 쉽고 현장 상황에 따라서 매립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매립이 가능한 구조라서 매립식을 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LN은 그러니까 외부 전원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여기 콘센트, 보통 콘센트에서 전기를 끌어와서 여기에 두 군데 연결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옆에 NL, 요건 필름 난방에서 올라오는 전기 두 선을 연결시키는 곳이에요. LNNL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콘센트에서 두 선, 필름선에서 두 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이시겠지만 여기 센서라고 적힌 1, 2가 적힌 부분,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센서선이 동봉되어 있고, 이 센서선은
바닥의 온도를 감지하는 역할을 해요. 디지털 계기판이라 설정한 온도에 다다르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센서형을 가진 것들은 그런 식으로 동작이 돼요. 요건 차후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매립식이기 때문에 선을 매립하려고 이렇게 선을 빼놓은 상태입니다. 차후에 이쪽에는 걸레바지가 지나갈 거라서 이제 타공을 해서 선을 뺐고요. 이 선에서 여기 동판으로 연결을 할 겁니다. 항상 전기선은 피복을 벗기는 게 먼저겠죠. 깔끔하게 벗겨주시면 돼요. 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요 두 개도 똑같이 벗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죠. 짠! 요 부분 선 연결을 할 건데요. 지금 콘센트 전기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차단기 내리는 거 잊지 마시고, 잘못 까딱하면 큰일 납니다. 자, 이제 차단기를 내리셨으면 컨트롤러에 먼저 선 연결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연결 단자가 일자 드라이버를 돌려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실 이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일자 드라이버를 쓸 일이 잘 없어서 어렵게 지금 저는 이런 걸 하나 갖고 왔어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단자를 이렇게 풀면 벌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그 위에 거도 벌어지죠. 슬금슬금 벌어지죠. 이걸 우선 다 풀어 놓을게요. 물론 이 단자는 사용하시는 컨트롤러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쓰는 컨트롤러는 이렇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선이 뭐냐? 아까 보셨듯이 필름에서 올라온 선입니다. 그건 어디 꼽다 했죠, 제가. 여기 보시는 이상한 지직지직하는 마크 있는 가운데, 여기에 필름 선을 하나씩 꽂아 주시면 돼요. 위치는 관계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 꼽는데, 자, 저는 일단 빨간 선부터 한번 넣어 볼게요. 항상 길이를 잘 조정하셔서 집어넣었을 때 피복밖에 안 보이도록, 금속 부분이 안 보이도록 길이를 조정하신 다음에 잠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자, 넣었으면 일단 잠굽니다. 항상 잠그는 건 시계 방향인 거 아시죠? 자, 이것도 너무 힘껏 안 풀어주시니까 적당껏 안 빠질 정도로만 꽂아주시고, 자, 이제 또 그 다음 파란 선도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에 들어가기도 힘들겠지만 같이 넣으면 안됩니다. 그 옆에다가 넣으세요. 짜자자자, 들어갔죠? 자, 그러면 똑같이 이것도 돌려서 잠굽니다. 그러면 필름 부분은 연결 끝이에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남았냐? 콘센트에서 오는 선 아직 연결은 안 됐습니다. 물론 뭐 콘센트가 모이면 작업이 힘들겠지만 관계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선 연결이 용이하기 위해서 대부분 콘센트 옆에다가 작업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짠! 지금 보이다시피 이게 보이죠? 이러면 안 좋아요. 길이를 적당껏 조절을 해주셔서 금속이 안 보이도록 자릅니다. 자르고, 자, 다시 짠! 들어갔죠? 그러면 또 잠궈줘요. 굉장히 간단하죠? 안 빠질 때까지 적당한 힘으로 조여주시고, 반대편도. 그러면 전기 연결은 끝. 쉽죠? 콘센트에 연결한 것은 더 쉽습니다. 해보셨다시피 대부분 이렇게 접지가 있고요. 그리고 교류전기니까 뭐 N, L이 있습니다.
뭐 이게 N일 수도 있고 이게 L일 수도 있고 뭐 관계는 없어요. 자, 순서 똑같아요. 한쪽에 하나씩. 짠. 한쪽에 하나씩. 짠. 쉽네. 끝났어요. 그러면 전기 연결은 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이건 센서가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이 온도 센서입니다. 그리고 짜잔, 이렇게 선이 있죠. 야, 여긴 고맙게도 이렇게 피복이 벗겨져 있습니다. 보이세요? 마찬가지로 한 개씩 넣어요. 넣고 뭐 붙어 있으니까 저처럼 두 개를 한 번에 같이 넣으셔도 뭐 무방합니다. 쪼아주면 선연기 땡입니다. 자, 이제부터 지금은 제가 아직 배선 연결을 안 한 상태라서 다시 이 선을 매립을 해야겠지만, 이 센서를 검은 줄이 지나가는 부분 아무데도 관계없습니다. 이 검은 줄이 지나가는, 보시면 얇은 검은 줄이 있고요, 두꺼운 검은 줄이 있죠. 이 줄 지나가는 부분이 발열체예요. 발열체. 여기서 열이 올라옵니다. 그럼 그 부분 아무 때나 관계없어요. 이렇게 내려놔요. 내려놓고 OPP 테이프라고 했죠. 박스 테이프예요. 박스 테이프. 박스 테이프를 뜯어서 달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보이시나요? 아무 발열체 위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쉽죠? 그러면 선 연결 끝.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배선을 감추고 정리하는 건 각자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돌마루라고 하는데 요즘 나오는 SPC 마루 시공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화마루랑 같이 조립식인데 굉장히 얇아요. 보통 강화마루가 한 8mm에서 10mm 정도의 두께가 나오는데, 요거는 바닥 이제 쿠션판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5mm가 나옵니다. 이게 안 붙으면 4mm가 나와요. 무게는 좀 데코타일 정도의 무게감이 나오고, 질감도 사실 약간 데코타일 질감이 있습니다. 뭐 장점으로는 견고해요. 마루같이 찍힘이 잘 없고, 열 전도가 마루보다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선택했고 시공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음새 부분이 클립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냥 꽂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 좁은 쪽에 이음새를 먼저 밀어서 꽂습니다. 딱 듣죠? 살짝 들어서 밀어가지고 흔들흔들 하다가 결함이 탁 될 거예요. 그러면 대각선에서 밀어서 내리면 끝 꼽힙니다. 근데 한 번씩 단점이 같이 들다가 다른 쪽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유념을 하셔가지고 시공을 하시면 되고요. 계속 반복입니다. 먼저 붙일 점의 기준을 잡아서 시공을 하시는 게 좋고요. 깨졌네. 생각보다 약하네요. 자, 이렇게 밀어서 꽂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들어서 살살 달래면 클립이 꼽히는데,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들려요. 들리면 덜 꼽힌 거니까 잘 흔들어서 꽂으시면 딱 꼽히면 이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꼽힌 거. 이제 재단한 걸 보실 텐데요. 저기 보이는 데가 남쪽. 뭐 줄자로 재셔서 커팅하셔도 되고, 저처럼 실물 측정하셔서 커팅하셔도 됩니다. 실물 측정할 때 주의사항은
꼽히는, 이쪽이 꼽히는 부분인데 반대로 갖다 대세요. 반대로 갖다 대고, 저도 뭐 딱히 지금 자도 없어요. 그리고 기존 말에 붙는 부분에 여유가 어느 정도, 약 한 5mm 정도의 여유를 주시고 체크를 합니다. 보시다시피 바닥에는 필름 난방이 있으니까 칼을 끄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밑에 판을 대고 금을 그을 거예요. 약간의 여유를 주시고 커터칼로 한 번, 두 번, 세게 안 합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금을 주우시고 뒤집어서 제끼면 톡 하고 부러져요. 깔끔하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제품은 까맣게 쿠션판이 붙어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칼로 잘라 주셔야 됩니다. 됐죠? 만약에 이게 안 붙어 있는 제품이라면 그냥 톡 하고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또 꽂으면 돼요. 쭉 들어갔죠? 그러면 다시 꽂아서 한 줄 완성. 자르고 남은 건 다시 들고 가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아시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쪽에서도 마감을 해야 되고 저쪽에서도 마감을 해야 돼요. 이렇게 다 천천히 꽂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빠른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